안녕하십니까. 나는 솔로 리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고 리뷰 영상을 찍는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나누면서 소통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번 2화는 특별히 여기 참가자 12분이 자신의 나이와 직업,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만약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떤 식으로 어필하는 게 훨씬 더 멋져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추울 줄 몰라서 이 추위에 대한 준비를 잘 못하셨던 것 같은데, 이때 영철님이 등장을 하죠. 이 영철님이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사람들과 대화도 안 한 채 막 무언가를 막 챙겨줘요.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손난로도 가져다 주고 접시도 챙겨주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고, 이분은 참 배려가 많다, 그리고 사람들을 챙겨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철님을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사실은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을 때 자신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이 소통이 굉장히 약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대학교 때 MT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여행을 떠날 때 항상 그 모임에서 인기가 있었던 녀석은,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어떤 음식을 챙겨오거나 설거지를 하는 친구가 아니라 센스 있게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인기가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영철님은 이렇게 챙겨주면서 소통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소통이 단절된 채 챙겨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이게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래서 영철님이 만약에 저한테 상담을 받는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키워드로 삼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참가자들이 이제 자신의 나이와 직업을 이야기하고 이상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특별히 20, 30대가 아니라 40대, 그러니까 연애 경험도 어느 정도 있고 인생의 방향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상형으로 뽑은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직업군을 저는 좋아해요, 혹은 저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물론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소통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이 소통적인 부분들이 부족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고 연애가 매끄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2화를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영철님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통 이야기를 했던 참가자들이 꽤 많죠. 특별히 남자 1번 참가자, 이분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수학 선생님이고 뭐 크로스핏을 좋아하고 굉장히 다부졌던 모습으로 방송에 노출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말할 때 뭐 외모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다? 소통이 되는 사람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30대 혹은 40대 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마 소통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공감, 경청, 이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과 잘 대화를 하는지를 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청춘은 나의 것, 청춘은 나의 것, 청춘은 나의 것. 청춘은 나의 것. 현재보다 미래가 더 빛나는 남자. 반전 반전. 아직까지 돌을 씹었을 때 카스테처럼 느껴지는 남자. 돌이 카스텔 같아. 나는 솔로 7기 영식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영신님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근데 제가 이분을 1기 때부터 봐오고 있지만 굉장히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소개팅에서 만약에 이렇게 영신님 같은 분이 나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저는 영신님에게 만약에 상담사로서 이야기를 해주라고 말하자면
저는 이게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지 말라라고 코칭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 이유는 영식님은 거기 있는 5명의 여자 참가자들한테 계속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나는 교제가 시작이 되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부담 없이 만날 때 훨씬 더 자유롭고 소통이 가능한데 이미 나는 결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포지션으로 계속 사람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순수해 보일 수 있지만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마 그게 3화와 4화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상담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소개팅에서 꼭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에 대해서. 그러면 꼭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이 리뷰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소개팅, 특별히 자기를 어필하는 것들 안에서는 이유가 어떻든 부정적인 단어와 이미지를 심어주는 이야기들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영철님을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던 길을 걸었는지도 계속 어필을 하고 계세요. 물론 좋아요. 이해도 돼요. 참 힘들었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응원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인이 평생 함께 살 수 있는 짝을 찾는 곳이라면 저는 영철님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배려심도 있고 순수하고 눈물도 많고 착한 사람인 건 알겠지만 미래를 함께 그릴 때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사람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솔한 건 좋지만 꼭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나누는 이 말로 이 상대방들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 이야기를 힘들고 어려웠고 너무 고독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예 이야기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참가자 중에서는 영철님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고 여자 참가자 중에서는 같은 결인 것 같아요. 영자님을 놓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자님이 여기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저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부정적으로 또 끝나요. 저는 외동딸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이 인생 얼마나 허망할까, 슬플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진솔해. 알겠어요. 하지만 남자가 이것들을 볼 때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의 사람을 좋아하지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꺼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영철님과 그리고 영자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저는 이 소개팅 자리에서 진솔한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조금은 멈추고 더 긍정적으로 자기를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숙님과 강숙님이 좀 오버랩 됐어요. 왜? 두 사람이 연결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광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좋냐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분위기를 보는데 억양과 제스처 그리고 목소리로 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저도 남자고 여성분들도 이 사람이 어떤 톤, 어떤 억양, 어떤 말투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참 잘 부합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정숙님이었습니다. 정숙님이 물론 얼굴도 아름다운 것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아파트도 있다라고 어필도 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아마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분이 나올 때 표정이 변하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따뜻한 음색 그리고 밝은 음색 재미있는 것들을 토대로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개팅에 나갈 때 어떤 내용을 막 짜고 어떤 질문을 해야지 라고 어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을 조금 더 차분하게 또 좋은 억양으로 말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편안한 표정, 편안한 말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옥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굉장히 핫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외모적으로는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아니, 직업도 번듯해, 연봉도 높아, 얼굴도 이뻐, 그런데 왜 모태솔로지? 라는 의구심을 이 남성분들도 마지막에 영상에서 많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졌어요. 이분은 과연 왜 모태솔로였을까? 그리고 이분의 연애하는 패턴은 과연 어떨까? 그것들을 한번 예측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분이 또 2화 때 자기가 왜 연애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화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죠. 전 제가 누가 다가오면 도망치는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싫어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내줘야지 이렇게 뭐 표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인위적이고 좀 어떤 면에서는 유치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화에서도 말해요. 뭐 이유에 한 가지는 아니겠죠.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밑밥을 깔긴 했지만 좀 환경적으로 한국에 소속되지 않았던 기간도 좀 있었고, 그래서 기회도 좀 뒷받침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싶고, 뭐 근본적으로는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은 정말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 번째가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은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다가가기는 싫고 또 다가오기는 거절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 그리고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 벽을 넘기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제 3화에서 남성분들이 찾아와서 어필을 하겠죠. 뭐 좋아합니다. 이럴 때 과연 옥수님의 반응은 어떨까? 혹은 옥수님이 정말 다른 남자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막 들이대는 사람한테 틀림없이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3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소개팅을 할 때 팁들을 알아볼 수 있는 리뷰였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솔로다에 참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싶습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